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 감정들이 사회적 관계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본 감정이 이제 사회적 맥락, 다시 말해서 관계, 어떤 사람하고의 경험에서 경험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질적으로 또 그 감정을 표현하는 면에서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분노 같은, 누군가가 내 영역을 침범했다, 내 걸 뺏어갔을 때 이제 분노라는 경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누구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험 자체가 달라지고 표현 방식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부모님한테 화가 났다, 이것을 뭐 동생한테 화가 난 거랑 똑같이 표현할 수 없듯이 그것을 이제 사회적 감정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이제 사회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는 일단 표정이 생기죠. 화가 난다 그러면 이게 눈썹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지고 씩씩씩씩거리고, 슬프다 그러면 이제 눈썹이 처지고 눈물이 나오고 입이 이렇게 내려가고 뭐 등등.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 감정을 경험하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보겠죠. 그 자체가 어떤 사인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고 나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되고, 그걸 보는 상대방은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 슬퍼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방식이 감정 표현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기본 감정 외에도 자기들이 살아왔던 사회, 문화에 적합한 감정의 경험, 조절, 표현 방식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라는 것은 결국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사회적이다. 자, 감사함, 고마움.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이제 기쁨의 일종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느끼는 기쁨인데,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게 많은 문화에서 이제 문화적 규범으로 돼 있죠. 그것은 이제 이 어떤 호의를 주고받는 게 사람들의 생존, 집단의 생존을 더 강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또 다음에 그 호의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인류학에서 호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런 면이 이제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는 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사회적 규칙이 된 것이죠. 네, 반가움도 이제 기쁨의 일종입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혹은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을 반가움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관계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감정이기는 하죠. 굉장히 반가움은 또 극적으로 크게 표현이 될수록 저 사람한테 또 그만한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제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뭐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가워 이렇게 보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는 막 우당탕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내가 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그게 또 내 기쁨이 되고 저 사람에 대한 호의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말에서 반가움이라는 말이 꼭 관계에서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면은 아우 비야 반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꼭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대상은 아니더라도 반갑다라는 감정은 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이제 신뢰한다는 판단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고 막 그렇죠. 그러나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누적 데이터가 있고 난 다음에 신뢰감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제 친밀함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다는 신체적 감각을 포함합니다. 친한 사람 집에 가면은 너희 집처럼 편하게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옷도 갈아입고 양말도 벗어 던지고 막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죠.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내가 이 에너지를 비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맞서 싸워야 되거나 도망을 가야 되거나 에너지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믿을 수 있고 친한 관계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내가 풀어놓고 돌릴 수가 있죠. 딴 데로. 여기서 오는 마음이 이제 신뢰와 친밀감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불편함하고 친밀감은 공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또 어떤 차원에서는 그 묘하게 또 공존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관계가 아직 좀 덜 무르익어서 서로가 합의가 좀 덜 된 상태. 약간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 구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이제 김민수 PD님처럼 굉장히 편한 관계이고, 그래서 이제 친밀해요. 친밀한데, 어딘가 이제 윗사람이고, 나이도 많고, 월급도 주는 사람이고 하기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친밀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불편감, 요게 이제 좀 작용하는 맥락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군가의 딱한 상황, 처지를 보고 이제 드는 감정을 이제 우리말로 불쌍함이라고 하는데, 측은지심이죠. 유학에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상황이 안 좋은 개체들을 챙겨야 우리 집단의 생존 가능성이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쌍함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도록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꼭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식스센스 차원에서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방 공기가 왜 이래 뭐 이런 느낌. 여기서 이제 눈치가 중요한 겁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 비언어적인 사인들을 읽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서운하구나. 그래서 이제 보상 행동 같은 게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랬지 뭐 미안해 라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눈치가 없는 분은 말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죠. 이런 경우에 이제 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부러움과 시샘이 상당히 비슷한 감정입니다. 일단 질투, 젤러시라고 하죠, 영어로. 자, 이 감정은 이제 사회 비교, 특히 상향 비교 맥락에서 경험되는 감정인데, 상향 비교라는 것은 이제 나보다 상황이 더 나은, 나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질투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샘. 이건 이제 분노의 일종이에요. 분노라는 거는 내 거를 누가 뺏었을 때 이런 감정인데, 질투나 시샘은 내 걸 뺏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화가 나요. 자, 이런 느낌이고요. 부러움은 굉장히 한국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럽다라는 맥락은 친사회적 맥락입니다. 시샘이나 질투는 공격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너씨 나도 없는 거 그걸 갖고 있어? 이리 갖고 와. 라든지 두고 보자. 가만 안 둬. 언제 뺏어야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부럽다는 말을 썼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너 그거 가졌어? 부럽다. 대기업 들어가서 부럽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배가 아프지만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나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는 것보다는 부럽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부드럽게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또는 그런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 컸을 한국 문화에서 발달한 감정이죠. 자, 감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내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캐치함으로써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지,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은 상당히 사회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사회적 감정 부분을 보시고 내가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내 관계를 보다 바람직하게 이끌고 가려면은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하실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